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사연은 제 이혼 이야기입니다. 전 남편은 말도 안 되게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그걸 모르고 결혼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감동적인 복수를 한 뒤 이혼했어요. 얼마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혼할 예정입니다. 비록 두 번째 결혼이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결혼 생활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대리였어요. 남편은 처음 나를 볼 때부터 첫눈에 반해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대리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번을 몇 번이나 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영 씨,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니까요. 제대로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나는 나영 씨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리님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기회냐고요? 회사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알아요? 대리님이 저를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거 회사 사람들 다 한다고 해요. 이제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인데 이런 일을 사람들이 입으로 오가는 건 싫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을 접어주세요. 어디 바라보는데 사람의 마음은 쉽게 접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해요. 싫다고 피하지 말고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요. 나영 씨에게 첫눈에 반한 그날부터 나는 나영 씨 마음에 들어보려고 무척 노력하는 거 모르죠. 그거 싫다고만 하지 말고 날 제대로 봐요.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뒤에도 싫다고 하면 나영 씨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마음을 닫을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참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향한 사랑은 날로 커져갔어요. 싫다고 하니 오기가 생긴 건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게 촉촉하게 매달려 구해줬죠.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정말 싫었고 불쾌했어요. 제 스타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웃긴 법이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처럼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대리님이 관심을 끌었고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뒤 결국 결혼했어요. 자기야, 그냥 내가 설거지를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 예쁜 손이 다 망가지게 하게 하여간 이렇게 아내 위해 헌신하는 남편은 어디에 있겠어요? 당연하지. 자기랑 결혼한 거 진짜 잘한 선택이야.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딨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지. 설거지며 청소 뭐 다 내가 하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공주처럼 대해주는 건 아니잖아. 맞아. 나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속 태우지 않았을 텐데. 얼른 받아줄 걸 그랬나 봐. 그때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참 미안한 거 있지. 미안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결국 이렇게 나랑 결혼했잖아.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좋은 남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는 못해도 늘 저를 위해 노력하며 공주처럼 대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에 행복합니다. 받으며 결혼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 신혼생활을 보내고 슬슬 세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되지? 자기야, 혹시 내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자기한테 문제는 무엇이라도 있는 거야? 병원에서 검사 다 받아봤잖아. 우리 둘 다 아무 이상 없는 것 그런데 왜 아기가 안 생기는 걸까? 자연 임신은 힘들 수 있어.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안 생길 수도 있어. 마음을 편히 하고 기다려봐. 언젠가 우리에게도 예쁜 아이가 생길 거야.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도 다니고 남편과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귀한 생명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한 마음만 쌓여갔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안한 제 마음을 위로하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비록 원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통스러웠지만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위안이 되었어요.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감히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날이 영원할 거란 생각까지도 해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확히 3개월이 넘어서였습니다. 자기가 이제 들어오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아?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어쩌면 알아서 들어올까요? 일하느라 바빠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생리주기 계산해서 일일이 알려주는데 매번 이러면 우리 닮은 아이를 얼른 가지고 싶은 내 마음을 잘 알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줄 수 있어요? 자기, 우리 사이에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요즘도 노력도 잘 안 하고 계속해서 이사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하늘의 숨은 뜻을 몰랐던 저는 쉽게 임신하지 않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몸과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밖으로만 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술을 즐겨 하던 남편은 나를 소홀히 하며 귀찮아했어요.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임신했다며 몇 차례 시도했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지.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무관심해도 괜찮은 걸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자기 정말 이상한 거 알아?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고. 우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어. 벌써 권태기가 온 걸까? 한마디로 네 그 얘기지. 진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네. 너는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남편에게 던져 맞으며 그게 너의 의도냐?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데 조금 내버려둬.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한 후 편히 쉬고 싶어 하는데 그만 좀 괴롭히려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같을 수 있겠어? 우리는 연애 초반의 모습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도 덜 건드리고 무딘 존재가 되어가는 거야. 사랑 타령만 얼마나 할 거야. 이젠 그만하고 나와. 너무 피곤해서 죽겠으니까 일 끝나고 어디서 술이나 한 잔 들고 싶은 건지. 술 냄새를 풍기며 피곤함을 이야기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귀찮아하는 태도가 점점 많아지면서 남편에 대한 사랑도 서서히 소홀해지고 있다. 연애나 결혼 초기의 모습과는 다른 많은 면이 변해가는 남편이지만 난 그냥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래. 그런가 보다. 다른 부부들도 겪는 권태기일 것이다. 치부하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남편 말대로 죽을 때까지 사랑이 뜨거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자로서는 서운한 마음이 가득할 텐데 제가 더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사모님, 저 대리기사인데요. 사장님께서 많이 취하셨는지 도착해서 아무리 뛰어도 안 일어나시네요. 제가 빨리 가봐야 해서. 아네, 죄송해요. 제가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어김없이 이날도 남편은 밤늦게까지. 저 혼자 둔 채로 당황해했어요. 한참을 연락도 없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걸렸는데 운전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사는 남편 대신 온 대리기사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돈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급히 옷을 입고 차를 내다가 대신 돈을 주고 뒷좌석에 쓰러져 자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술을 얼마나 마셨어? 하며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전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부축하려 하고 있을 때 차 뒷좌석 바닥에 있는 의자 틈으로부터 뭔가 빼꼼히 튀어나와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저게 뭐지? 그게 바로 여자의 촉이라는 걸까요? 그 순식간에 뭔가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저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대로 두고 뒷좌석 의자 홈에 끼워져 있는 것을 빼내서 확인해 봤어요. 사용하고 버려진 껍질 같았습니다. 무언가 의심스러웠기에 제대로 살펴보니 콘돔 껍질이었어요. 이게 왜? 안에 내용물은 없고 뜯긴 콘돔 비닐이었어요. 이게 왜 남편 차이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왜? 차 안에 버려져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골아떨어져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뜯긴 콘돔 껍질을 보며 별의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남편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주머니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지갑에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모텔 영수증이에요? 설마 했는데 명화가 증거가 나타나자 저는 놀란 마음을 뒤로 하고 뻗어서 자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지문 인식을 풀고 서둘러 핸드폰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빠, 우리 또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오늘처럼 빨리 취하지 말아요. 대리님. 맛있는 밥 사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할까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 바다 보러 갈까? 메시지와 사진을 통해 다른 여자와 나눈 대화와 사진이 수두룩하더군요. 인정하기 싫은 증거들이 눈앞에 차고 넘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만 사랑해주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이렇게 된 바람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더욱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심장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고 이 세계의 가치나 필요함이 더는 없어졌어요. 어딨어? 물 좀 마셔. 다음 날 술에서 깬 남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아마 예쁘다며 물을 챙겨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확인한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잡고 싶었거든. 대체 얼마나 술을 마셨던 거야? 어제 어떻게 되었어요? 대리기사가 전화했어요. 내려가 보니까 자기는 쓰러져 있고 누구랑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누구란 어디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그 거래처 사람 누구죠? 말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해장국 좀 시원하게 끓여서 속이 풀리게 해주세요. 여자랑 마신 거로 보이는데 천연덕스럽게 거래처 사람과 마셨다는 남편이었죠. 속이 뒤집힌 듯 화가 치밀었지만 이성을 유지하며 안방을 나왔어요. 당장이라도 머리를 다 뽑으며 묻고 싶지만 꼭 참아야 했어요. 나를 배신한 남편 놈의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몰래 재산을 훔치려는 목적이었죠. 남편은 출근하자마자 대충 옷을 입고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수상한 장면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죠. 그렇게 몇 일간 쫓다 보니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만나는 여자들은 매일 바뀌었고 심지어 같이 모텔에 들어가거나 상대 여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함께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4일 정도 지나니 증거 사진이 충분했어요. 더구나 새벽에 남편이 잠들면 여자들과 상속을 주고 함께 찍은 사진도 모두 제 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돈을 도둑 맞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그래? 남편이 마누라 안 올 수도 있지 뭐. 그렇게 경기하고 그래? 아니, 갑자기 그래서 놀라서 그래.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어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공사 다망한 남편 놈. 여러 여자와 바람 피우느라 살도 안 맞대더니 어쩐 일로 저를 건드리나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여 남편이 못 자고 하며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부부끼리 이 정도 스킨십 할 수 있는 거잖아? 미안해요. 최근에 예민해진 것 같아. 피곤할 텐데 빨리 쉬어. 여자들과 만나고 이불 덮고 자는 생각도 참 부끄러워. 정말 더러운 거 보기 싫어?
시한폭탄을 터뜨릴 때가 온 것 같아. 결심했어. 진짜 많은 증거를 모았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 아쉬울 게 없어.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나날이 가면서 남편이 입에서 기다리던 말을 듣게 되었어. 나 주말에 출장 가. 지난 주말에도 출장 갔는데 또 가나 봐. 나는 항상 가고 싶어서 가는데 가야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어떡하죠? 요즘은 거래처를 넓히느라 바빠서 자기도 사회생활을 해봤거든.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로 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상관을 언제부터 여자로 바꾼 거지? 너가 어떻게 그것을 자기 핸드폰에서 봤어? 주말에 강원도로 가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가는 여자도 예쁘게 생겼더라. 실은 저는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내 연인과 강원도로 놀러 가기로 계획했음을 알고 있었다. 제게 어떤 거짓말로 속여왔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장을 가는 말을 내게 했더군. 그래서 이걸 기회로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내리고자 하여 사실대로 말했어.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갑자기 얼어붙었다가 누나를 이리저리 돌려보고는 갑자기 화를 냈어요. 너 내가 자고 있을 때 핸드폰을 늦게 들어오게 했냐? 당연히 찾아봐야지. 그 안에 무슨 것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지 궁금하더라. 역시 예상 이상이었어. 언제부터 이렇게 쥐새끼처럼 내 핸드폰을 뒤져? 그게 너무 궁금해. 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궁금하지 않고 너에게 여러 여자가 있는 거 다 눈에 띄니까 나랑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고 할까? 내가 핸드폰을 뒤져서 전부 알아냈으니 이제 놓을 건 없겠네. 그냥 이혼하면 돼 있어. 너가 너무 구리다고 안 물라붙으니 좋아. 하지만 여전히 곧 너에게 이혼하자고 할 거야. 참이라면 잘못한 놈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부족한 나의 참을성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놈의 정강이를 한 번 걷어차고 뺨을 때렸어요. 뭘 잘했기에 이혼을 하자 말하는 거야? 넌 나에게 이혼을 제안할 자격이 없어. 결혼 파탄의 책임은 내게 있어. 유책하는 배우자 주제 왜 이혼을이야? 그리 많은 여자 중에 대단한 사랑을 만났나 봐. 맞아. 진정한 사랑을 만났어. 적어도 너보다 훨씬 훌륭한 여자야. 아무 소용없는 존재라 별 볼 일 없는 너랑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제법 많아. 이혼하고 올 거면 받아준다더라고. 너보다. 돈도 많은데 고민해야 할 게 뭐 있어? 당장 이혼해야지. 남자답게 바람 피운 거 다 인정할게. 재산 관심 없어. 너 다 가져. 나는 앞으로 그깟 돈이나 만지게 될 사람 아니거든. 어디서 졸부라도 꼬셨니? 꼬시다니. 나는 가만히 있었어. 여자들이 먼저 좋다고 난리 치는 거지. 나 좋다고 다가오는 여자 무슨 수로 막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먼 길 돌아왔지만 진정한 내 짝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위자료든 뭐든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혼만 해. 사랑 타령하기는. 앉아있다 그 여자들하고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를 골랐나 보네. 내가 그동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유가 뭔지 알아? 오늘을 위해서 귀가 거꾸로 솟아도 너를 버릴 날만 손꼽아 기다렸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올 줄 내가 생각 못했네. 너 같은 놈한테 최고의 복수는 내가 계속 내 옆에 있는 것이지. 그럼 난 너랑 이혼 안 해. 평생 나라는 족쇄에 갇혀서 어디 한번 개망난이로 살아봐. 난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들을 족족 다 상간녀로 소송 걸면 돼. 그뿐이야. 너가 얼마나 거지 같은 놈인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내 회사며 SNS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딴 년이랑 웃는 꼴 절대 못 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네. 내가 이런 식으로 내 발목을 잡는다고 행복할 것 같아 그까다 상간 요소송 걸어봐야 얼마나 당할지 최대한 삼촌이 되어 나 가르쳐주려 해도 돈이라도 벌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평생 빈 껍데기와 함께 살면서 혼자서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해보라고. 마찬가지로 비참해질 건 너야.
맞아, 비참해지겠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죽고 싶을 만큼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내부적인 싸움이야. 평생 내 발목을 잡아서 언젠가 너가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별 상관없어. 그렇게 내게 복수하게 될 거야. 절대 내가 이렇게 인도자가 될 줄 몰랐어. 치솟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 바보야. 우습게 나 꼬셨니? 이런 서운한 경우. 놈이란 걸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난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는 줄 알았거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사랑한 거 맞아. 한때는 정말 그대를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딱 2년짜리 사랑이었나 봐. 내 마음이 더 이상 길게 안 가는 걸 어떡해. 난 사랑 없이 정으로 사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어. 너에게 미안하지만 내 마음이 이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사랑의 기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난 매 순간 내 마음에 솔직할 뿐이야. 나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인생은 나를 붙잡고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 너만 더 괴로울 뿐이야. 그럴 바에 서로 나아주고 앞으로의 삶을 빌어주자. 굴하게 이 집이고 위저리그 다 원하는 대로 준다니까. 그냥 너만 생각해. 복수 같은 거 집어치우고. 그럼 난 여자친구랑 여행 갈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 정리해서 말해야 돼. 바로 이혼 도장 찍어야 하니까. 바람 피운 걸 다 들킨 마당에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을까요?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며 여행짐 싸는 모습이 무섭도록 잔인했습니다.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난도질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미래를 꿈꾸다녀. 적어도 되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심심찮게 분유했어. 바람이었다고 해명하려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애인이 생겼다고 우쭐대는 모습이 더욱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같이 있다가 그 새끼를 죽여버릴 것 같아서 집을 나왔어요. 친한 언니 집에서 지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이 되자마자 심란한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전화벨이 울린 거야.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보호자 동의권으로 연락드리게요. 병원이요. 지금 남편분께서 크게 다쳤거든요. 긴급한 상황이라 종환자실에서 조치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보호자분이 오셔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귀가 막힌 것 같아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믿지 못했어요. 지금쯤이면 제 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라니, 그것도 중환자실에 왜 있는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서둘러 차키를 챙겨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이 지나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의사에게 무슨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 어떻게 된 거죠?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같이 병원에 온 여성분은 치료만 받으면 될 거라고. 되지만 문제는 남편께서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이 손상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해요. 현재로서는 하반신 쪽에 감각이 없으신데 이 상태라면 거의 하반신 마비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하반신 마비가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남편을 향한 동정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천벌받을 놈이라 마땅한 벌을 받은 것 같네요. 이번 일로 내가 받았던 고통이 위로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자야. 저 여자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 누군가를 안달난 녀석인데 평생 원하는 대로 못 살 것을 생각하니 속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2인실로 옮겨졌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러 가려고 했어요. 그 병실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런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년만년 함께 할 줄 알았니? 하반신 마비된 장애인이라고.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말을 똑바로 해야 해. 운전은 내가 했어. 너 때문에 나도 함께. 다친 상태이며 내 얼굴에 흉이라도 주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하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평생 휠체어를 끌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관계 여기서 그만하자. 반발하는 내 얼굴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걷지도 못하는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찌질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 연인이라는 걸 남편의 핸드폰에서 둘의 사진 몇 장을 봤거든요.
저는 도도하게 사라져가는 내 연인을 쳐다보고 나서 경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본 남편은 눈물과 콧물이 짜임이 났어요. 자기야, 나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뭐, 안 그래도 구경하러 왔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되었네. 다행이다. 내가 받아야 하는 벌을 마땅히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반신 마비라는데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사랑하는 남편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같이 울어주지는 못하니까. 천벌을 받은 것 같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야? 머리까지 다쳤니? 내가 나한테 한 것을 생각 안 나? 너무 잔인하게 내 마음을 난도질한 뒤에 같이 눈물을 흘리도록 바란다. 난 그것에 감사해서 하늘에 절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래서 너한테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죄를 내려주셔서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달게 받아들여서 내게 그동안 거짓으로 기만하고 상처를 준 것을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데 정말 나랑 이혼을 하려고 해? 지금 내 상태를 보고도 이혼하려고? 미친 소리 좀 그만하고 너 같은 놈의 바닥을 다 보고서도 내 옆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너가 여행 중 잘 생각해서 말할 것을 요구했었지. 지금 이렇게 말할게. 우리 이혼해 보다시피 넌 천벌을 받아서 하반신이 마비될 것이고 돈 많은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일 거야. 왜 이혼을 안 하고 버티겠어? 내가 널 시원하게 차버릴 절호의 기회인데. 너도 알잖아. 바람 불어준 건 충분하고 재산이나 위자료만 다 준다고. 혹시 모르니까 그날 대화했던 건 다 녹음해 뒀거든. 덕분에 고맙게 됐어. 내 인생에서 너 하나 깨끗하게 도려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 다리는 그렇게 됐지만 손은 여전히 멀쩡해서 도장 잘 찍거나 자기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이렇게 자기까지 나를 버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어? 얼마나 절박한지 나를 보고 애틋한 표정으로 매달리더군요. 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신은 아니니까 그런 남편을 두고 경신을 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놈의 짐을 모두 정리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보냈는데 순순히 합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제 이혼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길 자신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놈과 이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가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문을 부서질 만큼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건방진 게 어디서야, 이 나쁜 년아.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감히 너가 내 아들을 버리려 하냐? 한 번 소식만. 느려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건 왜? 이혼하는 이유를 다 알려줬을 텐데. 맞아. 틀렸어. 고정 바람 좀 피운 게 이혼의 이유가 되냐? 그냥 그 정도일 뿐이야. 남자들에겐 바람이 그닥 중요하지 않아. 봄바람 정도로만 여기지. 남자들은 원래 그래.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기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하게 될 거야. 왜 괴롭힐 곳을 찾아 일을 만들까? 그것도 아픈 아이에게 이혼을 당할 거면서도 괴롭히고 있어. 당신이 지금 남편을 괴롭혔다고 생각해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한 내 마음은? 알았어요. 아, 맞아. 말했었지, 남편이랑. 동물이 심심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면 파란색을 피우는 종자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않았어. 요즘 사람들은 이혼이 손쉽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붙어있는데 헤어질 거면 내 초에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어. 혼자서 하늘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나가 놀던 남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야. 놀던가 들어오던가 나는 기다릴 마음이 없어. 어머님 때나 찍소리를 못하고 울면서 기다려야 했겠지.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다른 여자에게 노출소지로 놀러 나간 마음, 기다리는 내가 호구예요. 이유로 이혼하자고 했어. 평생 호구로 낚이기 싫어서. 그리고 먼저 이혼을 제안한 사람은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돈이 많은 여자한테 호강을 누렸는지 구별을 못했어요. 감히 나에게 이혼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화붙어서 벌을 내린 게 아닐까요? 인연을 어디다 대고 버리란다. 내 아들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늘이 벌을 내려 세상 천재 바람 피운 놈이 우리 아들 한 명인 줄 아냐? 봐도 내가 소용없을 거야. 우리 아들에게 배려받기 싫어서 스스로 저주를 살려는 거겠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너 덕분에 건강했던 우리 아들 다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평생 걷거나 뛰지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으로요. 의자하고 살아야 하는데 딱하지도 않냐. 아무리 미워돈의 서방이야. 사람 힘들 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다. 한우한테 업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이용 같은 거 집어치워라. 이제 죽을 때까지 바람 같은 거 못 비우고 평생 너 하나만 볼 텐데 꼭 이혼해야겠냐. 하반신 마비되어 저만 바라보는 장애인 남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안 가져요. 그러니 도로 어머니께 반품할게요. 반품 이제 하단에 아들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게야? 애초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보고 자란 게 그거라지만 바람 피우는 놈으로 키우지 말았어야죠. 제 고통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방은 그렇다 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면 제대로 키워야 했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나한테 제비 같은 걸 장가보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피눈물이 흐르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기어이 이혼해야 한다고. 당연히 이혼해야 해요. 제가 받은 상처만큼 비참하게 느꼈던 고통만큼 돌려줘야 해요. 내 아들이 왜 바람을 피웠는지 이해해.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이혼을 한 거니? 따져보면 이 모든 건 내 잘못이야. 여자로서 얼마나 매력이 없었기에 남자가 한눈 팔까?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생각을 해보자. 누구 탓을 하며 앉아 있어? 무슨 말이에요? 바람 피운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요? 그래, 너 때문에 내 아들에게 바람을 피우다가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해. 몰라라면 내 앞길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느냐? 천벌을 받을 거야. 어이가 없어서 방금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어머님이 그리 못나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얘기해 주신 거냐고요? 뭐야?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못났으면서도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겠지만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어요.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 놈한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줬다고요. 그런데도 바람을 피워서 기운 거냐고요? 어머님 새끼가 그렇게 못된데도 받은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발정을 부린다면요. 미친 개처럼 오만하게 군 거라고 하는 이 여자. 그 여자한테 껄끄럽게 되는 천하의 쓰레기 같은 난봉꾼이에요. 아버님처럼 기르신 분이라면 아주 잘 기르셨어요. 원하시던 대로의 쓰레기 새끼를 만드셨네요. 저는 그런 놈을 품어줄 그릇이 없어서 평생 데리고 계세요. 예정대로 이혼을 진행할 텐데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봐도 본인만 손해일 뿐이에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수습해도 턱없이 부족해서 급기야는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너까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아들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람이 힘들 때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원한다면 종일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 단지 내 아들만 버리지 말아 주세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나 봐. 어릴 때부터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내게 이렇게 말해줘서 미안해. 다시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심판이 내려져도 막아서 너 하나밖에 보지 않고 사는 것을 갚을게요. 그 녀석도 분명 그렇게 하겠다고 할 거예요. 벌을 받아야 할 죄가 있는데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을 버리지 않아 주세요.
너까지 우리 아들을 놔둔다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서 불쌍해요. 인생을 구제해 주겠다고 생각하고 받아줄 수 없겠니? 내가 하라는 거 뭐든지. 아마 내 아들하고만 살아준다면 뭐든지 알 수 있어. 몇 번을 말해요. 제가 그렇게 넓은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흙이 들어가지 않아도 합칠 생각 없어요. 천벌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고통도 감수해야죠.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은 신우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교독스러운 얼굴, 매서운 눈빛은 어디 가고 울며불며 매달리더군요. 그래서 무정한 대단한 세상이구나. 다시 느꼈어요.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위하는 걸 보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니 얼른 이혼하라고 등을 떠밀겠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된 남편을 버리는 것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누가 뭐라 하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결코 남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함께할 마음만 더 굳건해졌겠죠.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 중 몇 번이고 저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내 언니와 당당히 여행까지 간다고 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놈에게는 동정 섞인 눈물 한 방울도 아깝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복수는 제가 마무리해야 했어요. 저는 이혼할 수 없다는 남편의 간절함을 짓밟고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자기야, 나 보러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내 다리가 이래서 마음대로 보러 갈 수도 없고. 자기가 나 한 번만 보러 와줘라. 그 고운 얼굴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 전 남편은 알량한 동정심으로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툭하면 전화해서 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심지어 장문의 손편지까지 보냈더군요. 내가 보낸 편지를 봤지. 자기 생각하면서 썼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쓴 거야? 자기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당장 달려가 무릎을 꿇고 빌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그저 멀쩡한 두 손으로 편지를 써서 내 진심을 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자기야, 나 많이 미워하는 걸 알아. 여전히 날 못 믿는 것도 알고. 하지만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달라졌어. 다리 잃은 그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전과는 내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찾아와줘. 자기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지금 데이트 중이라 못 갈 것 같은데. 뭐? 데이트? 아니,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이 생겼다니 말이야? 그럼 안 되지. 넌 예전에도 딴 남자들이랑 잘만 데이트하고 다녔잖아. 난 이혼하고 당당히 데이트하는 건데. 그게 왜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들이 많거든. 한동안 몰랐는데 아가씨처럼 꾸미고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꽤 되는 거 있지.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는데 다시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종종 나의 근황을 알려줄 테니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도 보낼 테니 휠체어를 타고 와서 축하해주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새로 사귄 남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또 끊겼어. 쥐도 행복해 보이는 나의 사진을 볼 때면 퍽 괴롭겠죠.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사진을 보내려고 해요. 대알이 뒤틀리게 고통스러워 보인다면 이번에는 재혼하는 사람과 찍은 결혼 사진을 보내줬어. 환하게 웃고 행복해하는 나의 표정을 보며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나의 긴 사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